자, 안녕하세요. 오늘 희재가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 그리고 선주도 못 나왔고, 아쉽다, 얼굴을 못 봐서. 어쨌든 보강 왔을 때 영상 잘 보시고요. 현장에서 공부하는 것만큼은 영상은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만큼 더 집중해서 필기 잘 하시고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합시다. 오늘은 특히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음운은 소리의 단위였잖아, 얘들아. 자음, 모음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음절을 이루지. 이제 음절이 모이면은 얘들아, 단어가 돼. 오늘은 품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품사는 단어를 대상으로 해. 소리가 아니라 단어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게 바로 품사야. 품사는 뭐라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단어를 대상으로 어떤 애들끼리? 기준을 정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아이들끼리,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끼리 이렇게 묶어 놓은 갈래를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단어는 뭘까? 단어가 뭔지는 알겠는데 단어의 정의, 개념, 뭘 우리가 단어라고 하냐면요. 아는 사람?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했다, 우리 나로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그거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 그거는 형태소라고 해. 그래서 단어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단어보다 더 작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거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는 거는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 단어를 기준을 정해서 공통된 성질들끼리 모여. 공통된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야. 그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들은 여기로 모여. 너희들은 명사야. 이렇게. 또 너희들 또 공통된 성질이 나는 수, 양.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걸 양을 세는 수량이나 순서를 뜻해.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너희들은 양이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공통된 성질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욜로 수사로 묶어. 이렇게 단어를 다시 얘기할게요. 품사란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묶어놓은 갈래, 이게 품사입니다.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묶어놓는다고 그랬잖아.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묶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형태야. 단어의 성질 중에는 얘들아,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이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애들은 변하는 게 가능하다.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가변어라고 그래. 가능하다, 변하는 게 가변어. 그 다음에 불가능해, 변하는 거. 그러면 불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형태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냐 안 변하냐. 그래서 가변어, 불변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형태가 변하는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애들은 묶어서 가변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 성질을 가진 애들은 불변어, 이렇게 묶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쓰일 거 아니야.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니. 그래서 나는 문장에서 주체 기능을 해. 그러면 주체, 체자가 몸체자거든요. 그 주체가 무슨 기능인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기능에 따라서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단어를 묶으면 문장에서 주체 기능을 하는 애들은 체언, 그 다음에 문장에서 서술, 풀이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럼 걔네들은 용언. 그 다음에 또 나는 문장에서 남을 꾸며줘. 다른 단어를 꾸며준다는 말은 한자로 바꾸면 수식한다 그래. 그래서 수식언. 그 다음에 또 나는 문장에서 다른 말들의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이야. 그러면 너는 관계언. 그 다음에 나는 독립된 기능을 한다. 그러면 독립언.
그렇게 5개로 나눠. 기능에 따라. 표를 선생님이 한 번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기준이 뭐냐면 품사를 나누는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 3번째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이야. 뜻은 단어마다 저마다 다 구체적인 다른 뜻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크게 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뜻이구나. 그러면 명사. 그 다음에 수를 나타내는구나. 수사.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뜻이 명사를 대신하는 뜻이구나. 그러면 대명사. 그 다음에 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뜻이야. 움직임? 그러면 한자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 나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뜻인데 그러면 너는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한자로 바꾸면 형용이야. 그래서 형용사. 그 다음에 나는 감탄을 나타내. 감탄의 뜻을 갖고 있어. 감탄사. 그 다음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렇게 다른 말들을 좀 도와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조사. 도와주는 사람을 얘들아 조수 그러지. 그치? 조수. 그것처럼 다른 말들을 좀 도와주는, 관계를 도와주는 뜻을 가진 애들은 조사.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 품사란 누구를 대상으로? 단어를 대상으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끼리 묶어놓은 갈래. 이게 품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랬는데 기준은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형태,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뜻. 그 단어가 가진 뜻, 의미, 요거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품사 전체적인 것을 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이제 오늘 빼고 앞으로 남은 3회에서는요. 그 중에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명사, 대명사, 수사와 조사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수식원, 관형사와 부사, 독립원, 감탄사 그렇게 하루 하고 맨 마지막 날은 동사와 형용사 하고 총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품사가 무엇이고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하는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럼 이 선생님 필기를 하면서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오늘은 품사 전체적인 큰 표를 만들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표를 미리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 칸을 몇 칸을 해야 될지 잘 모를 거야. 어느 정도 벌려야 될지 세로 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들읍시다. 잘 들려? 정원이? 이 카메라 때문에 혹시 방해되면은 잘 보이는 대로 이동을 해. 예소도 여기가 보이겠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촬영한 거 보강 와서 보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필기가 안 나오니까 막 답답해 하더라고. 이 몰입문법은 안 그랬는데 3학년 수업에서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큰 품사입니다. 품사. 품사는 뜻이 뭐라고 그랬더라? 기억나니, 시우야? 어서. 잠깐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약 먹고 괜찮아. 괜찮아졌어. 우리 약 먹고 괜찮아져서 씩씩하게 온 희재를 위해서 박수 좀 쳐주자. 희재야, 반가워. 야, 웬만하면 쉬고 싶었을 텐데. 그치? 엄마가 내쫓았어? 희재? 그건 아니고. 희재 앉아. 잘 들어. 이제 다행히 그 복수 테스트 빼고는 막 시작했어. 자, 품사란 시우 얘기해보자.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 단어를 대상으로. 단어를 좀 쓸게. 단어를 뭐에 따라? 대상으로 단어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 단어를 그랬어. 기준을 정해. 맞아. 기준을 정해서 일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게 같은 말이야. 시우야. 잘 대답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된 어떻게 묶었어? 공통된 성질. 맞아.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놓은 갈래 또는 뭐 분류해놓은 갈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야. 묶어놓은 갈래. 요거를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기준은 몇 가지가 있나 그랬죠, 선생님이? 기준은? 3가지.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더라? 기억하세요? 형태.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능. 기능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 번째 의미.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우리말로 하면 뜻.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 이제 선생님 표를 그린다. 대망의 표. 짠짠짠짠짠짠. 좀 크게 그릴 거라. 자, 가로는 끝도 없고요. 첫 번째 기준 형태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기능이 들어갈 겁니다. 좀 넓게 해야 돼. 기능,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가진 의미도 좀 넓게 잡자. 그리고 이쪽은 예시가 들어갈 거라 예시는 뭐 끝도 없이 들어갈 거니까 넓게 할게요. 여기 나오는 데까지.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맨 위에 선생님이 기준을 정할게요. 기준을 적을게. 맨 위에 칸에다가는 첫 번째 기준 여기다가 형태를 정할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형태 여기다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 그리고 밑에 요만큼 해서 선생님이 가변어 적을게요. 가변어가 얘들아 형태 변하는 애들이다. 가능하다 변하는 거 그런 뜻이겠다. 가변어. 나로야 불변은 뭐랬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가능해 변하는 거라는 단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셈에다가 기능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의미야. 자, 기능에 따라서는 5가지로 단어를 묶을 수가 있어.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체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좀 넓게 잡아야겠다. 체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체언이라는 게 이 체자가 몸 체자야. 그러니까 몸이니까 문장에서 몸통 기능을 하는 애들이야. 중요한 애들이지. 몸통 기능이라는 건 또 뭐냐면 주어를 만들 수 있고 목적어도 만들 수 있고 보어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어, 목적어, 보어 좀 어렵지 얘들아 뭔지. 하여튼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차근차근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드린댔잖아요. 그때 자세히 할게. 체언 문장에서 주체 기능을 해. 주체 기능을 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게 수식어니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수식이라는 게 다른 단어들을 꾸며주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꾸밈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의 문법적인 관계를 도와주는 애가 있고 좀 좁겠는데 얘는? 자, 다른 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독립언. 독립된 기능을 해. 요거는 괄호 열고 선생님이 무슨 기능인지 안 썼습니다. 독립언은 말 그대로 독립된 기능. 관계언은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이야. 그것만 선생님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둘이 아니라 밑에 마지막 용언. 용언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해. 서술하는 기능. 이렇게 5가지로 됩니다.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5가지로 분류가 돼. 주체 기능, 체언, 그 다음에 용언, 서술하는 기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는 이거야. 연서가 거기서 연서, 주체 역할을 하는 거야. 연서가 잔다가 바로 서술이야. 풀이하는 기능이지. 뭐 연서가 먹는다, 연서가 공부한다, 뭐 연서가 친구를 때린다, 뭐 한다, 이런 게 바로 서술하는 기능입니다. 얘네들을 용언이라고 해. 그 다음에 관계언,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 독립된 기능, 남을 꾸며주는 기능, 문장에서 주체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능에 따라 5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단어가 가진 의미, 뜻에 따라서 시우양 선생님 필기 시간 줄게.
뜻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품사가 나와. 무슨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우리나라 몇 품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8품사일까? 9품사일까? 9야. 8? 헷갈려? 영어가 8품사야 얘들아. 그래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8품사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우리는 9품사야. 우리 조상님들은 369 좋아해. 숫자 진짜로 3. 그래서 뭐 7, 홀수 좋아하고 9 특히 좋아해. 특히 음력으로 9월 9일이면 얘들아 좋은 숫자, 좋아하는 숫자 9가 두 번이나 겹치잖아. 그때가 가을이거든? 9월 9일날 그래서 축제했어 우리 조상님들은. 중양절이라고 그래갖고 국화, 가을이니까 이제 국화가 피거든? 국화로다가 술을 담그고 국화주. 국화로다가 이 부침개도 붙였어. 국화전. 그래갖고 국화전하고 국화술을 들고 가을이니까 또 단풍이 막 졌을 거 아니야. 산에 가서 놀고 맛있고 먹고 그렇게 축제를 벌였거든. 중양절이라고 그래. 좋아하는 숫자 9가 두 번이나 겹쳤으니 완전 좋은 날이지. 게다가 딱 가을이니까 진짜 산에 단풍이 예쁘고 날씨는 선선하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진짜 딱 놀기 좋은 날이잖아. 그래서 중양절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구품사야. 우리말은 구품사야. 9개의 품사야. 그 의미. 걔가 가진 뜻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해.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명사. 쭉. 칸이 좀 좁다. 그 다음에 이 명사를 대신하는 뜻을 가진 애들이 있어. 대명사. 이거 너무 좁은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려놨으니. 자, 수를 뜻해. 수사. 자,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해. 얘는 명사를 대신해. 그러면 이름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 수량이나 수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양을 수로 나타내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거 양을 나타내지? 그거랑 순서 첫째, 둘째, 셋째 요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뜻이야. 그런 뜻을 갖고 있어. 너는 수사. 그 다음에 남을 근데 선생님이 얘네들을 체온에 넣지.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는 얘들아 문장에서 주체 기능을 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지. 그 다음에 남을 수식해주는 기능을 가진 애들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관형사. 관형사는 누구를 꾸며주냐면 주로 여기 위에 있는 체온을 꾸며줘. 주로 체온. 그다음에 주로라고 하는 건 다른 애도 꾸며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주로 얘의 포지션은 위에 있는 체온을 꾸며줘. 체온, 꾸밈. 그리고 부사가 있는데요. 이 부사는 주로 여기 맨 밑에 있는 용언을 꾸며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할이 좀 달라. 나는 체온을 꾸밀게. 관형사. 부사. 나는 주로 용언을 꾸밀게. 근데 관형사는 주로 체온을 꾸미는 거에 되게 충실해. 얘는. 관형사는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잘 해내. 근데 부사는 열일해. 열일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부사는 원래의 포지션은 얘는 용언을 꾸며주는데 부사는 사실 안 꾸며주는 애가 없어. 자기들끼리도 꾸미고 그 다음에 같은 꾸밈 기능을 하는 관형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고 그래서 얘 부사는 완전 팔방미인이야. 멀티야. 다 꾸며. 근데 원래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언에 속하는 건 감탄사가 있어. 감탄사는 무슨 뜻을 가진 단어냐면 말 그대로 감탄 그리고 부름 대답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관계언 아까 관계언 다른 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줘. 그러니까 다른 말들을 좀 도와주는 애야. 그래서 관계언에는 도움 조자를 써서 조사
얘는 여기다 선생님이 쓴 거야. 여기다 안 쓰고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지. 그건 무슨 뜻인지는 또 이제 앞으로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언.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서술 문장에서 뭐 잔다, 먹다, 달린다, 뛴다 뭐 이런 게 바로 서술이거든. 서술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 뜻이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용사. 이거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성질을 뜻해. 그 다음에 서술 기능을 하면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해.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품사야. 얘는 칸 이만큼 주고 여기 너무 조금이다. 그치? 균등하게 못했네. 자, 그럼 이제 이쪽에는 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점점 왜 이러냐? 비가 너무 내려왔다. 떼쪽을 잡지만 여기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뜻한다고 그랬잖아. 뭐 산, 강, 그 다음에 나로. 나로도 이름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명사 얘들아. 눈에 보이는 명사, 구체 명사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름을 뜻하는 것도 있어. 예를 들면요. 행복. 이것도 명사야. 눈에 보이진 않지.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을 추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구체적이다 해. 그래서 구체와 추상이 서로 상대적인 거야. 시우야. 슬픔. 이거 추상명사니 뭐야? 구체명사니? 슬픔. 추상적인. 추상명사야. 그 다음에 연서, 연필. 구체지. 그 다음에 희재, 사랑. 추상이지. 행복. 행복했고 평화. 추상명사야. 그 다음에 주원이 뭐 할까? 폭력. 추상이야. 그 다음에 눈물. 그 눈물을 볼 수 있으니까 구체명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예소, 청춘. 청춘이 뭔지 들어봤지?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청춘이라고 그러잖아. 추상이지? 눈에 볼 수 없지? 야, 청춘 좀 줘봐. 그럼 여기 있어. 그러고 줄 수 없지. 여기 있어. 그러고 줄 수 있는 게 구체고, 보여줄 수 있는 게 구체고, 보여줄 수 없으면 추상명사야. 그래서 우리 추상명사 여기다가 몇 개 적었어. 행복, 또 뭐가 있다 그러지? 평화, 희망, 추상만 잔뜩 적었네.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이게 있다? 자립할 수 있는 명사. 얘네들은 다 자립할 수 있어. 근데 자립할 수 없이 꼭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되는 명사들도 있어. 그게 누구냐면 꼭 명사 같지 않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름을 뜻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뭐가 있냐면 것. 먹을, 띄고, 것이잖아. 이 것의 품사가 바로 명사야. 근데 얘네들은 앞에 뭐 먹을 것이냐, 잘 것, 입을 것, 뭐 하는 것, 뭐가 있어야 되잖아. 것은 혼자 쓸 수 없잖아. 야, 것 좀 줘봐 그러지 않지. 먹을 것 좀 줘봐. 뭐 입을 것 좀 줘봐 이러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앞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의존 명사라고 그래. 것, 그 다음에 수. 너희들 이거 초등학교 때 띄어쓰기 할 때 뭐뭐 할 수 없어 할 때 할 수는 앞에도 띄고 뒤에도 띄어 그러거든. 이 수가 바로 당당하게 하나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명사야. 얘도 의존 명사지. 먹을 수 없는지, 뭐 잘 수 없는지, 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수.
그 다음에 또 명사 같지 않은 명사가 뭐가 있냐면 뭘 세워줄 때 세워주는 단위들이 있어. 집을 셀 때 어떻게 세니 얘들아? 한 채, 두 채 할 때 집을 세는 단위는 채지. 걔도 명사야. 걔도 의존 명사지. 혼자 쓰이지 않고 앞에 반드시 세워주는 애들이 와야 되잖아. 집을 세워주는 단위 채. 그 다음에 꽃을 셀 때는 어떻게 세죠? 송이. 송이. 걔도 뭐 한 송인지 두 송인지 앞에 누가 와야 되잖아. 걔도 의존하는 명사야.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배추 셀 때 어떻게 세니? 한 포기, 두 포기. 엄마가 김장 몇 포기 했어 그러잖아. 그 포기도 명사야. 그 다음에 또 세워주는 거 뭐 있더라? 사람 셀 때 어떻게 세? 희재야. 한 명, 두 명 할 때 명. 그것도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 그 다음에 또 세워주는 단위 뭐 있지? 동물, 강아지 셀 때 어떻게 세?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할 때 마리. 그렇게 세워주는 단위들 전부 명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써보자. 뭐 한 명, 두 명 할 때 명. 그 다음에 뭐 마리, 뭐 송이 이런 것도 명사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로 가보자. 대명사가 뭐라고요? 대신한다 명사를 이게 대명사야. 그러면 사람을 대신하는 것부터 선생님 먼저 해볼게. 사람을 대신하는 거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 왜 그런 애들 있지? 만약에 남친 만날 때 내가 개똥이라면 개똥이는 슬퍼요 그러지. 나는 슬퍼 그러지 않고 자기 이름을 객관해서 하잖아. 그치? 그럴 때 걔네들은 대명사를 쓰지 않고 자기 고유 명사를 쓰. 많이 해봤어? 왜 웃어? 연서는 그렇게 얘기해? 연서는 배고파 이러니. 자, 연서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뭐라 그래 우리가? 보통 나는 그러잖아. 나 대명사야. 얘들. 사람 이름을 대신하지. 그러면 남친이 뭐라 그래? 너 배고프니 그러지 않고 연서는 배고파요 이러지. 2인칭 대명사 뭐 있어요? 너. 그 다음에 어른 앞에서는 나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니? 저는요 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이거 복수형도 있어. 우리 이것도 대명사야. 우리가요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는 말이잖아. 어른 앞에서는 뭐 저희라고도 하지. 그 다음에 뭐 그가 나의 남친이야. 그녀가 나의 남친이야. 아니 당신 왜 그래? 당신 뭐 잘났어? 당신 대명사야. 여기까지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고, 그 다음에 사물을 대신하는 것? 이것. 야 이것 좀 줘봐. 야 이것 좀 잡아봐. 저것 좀 줘봐. 야 그거 맛있냐? 그것. 그 다음에 장소를 대신하는 말도 있어. 그곳 하지 않고 여기저기. 야 여기 어때? 나는 여기보다 저기가 좋은데. 그래 좋아. 그러면 거기서 보자. 이런 게 장소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이 외에도 또 뭐가 있냐면 누구, 아무 이것도 대명사야. 누구 없어요? 할 때 누구도 뭐 있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누구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밖에 누가 뚝뚝 하면 어떻게? 주원이세요? 그러지 않고 선생님이세요? 그러지 않고 누구세요? 그러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누구라고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무나 좀 와봐. 아무 누구를 지칭하는 대신이지. 그래서 누구, 아무 이것도 대명사야. 쓸까 말까? 칸이 없네. 말을 했으니 쓰자. 누구, 아무 요거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 양을 나타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만, 스물셋 이거 양을 나타내는 거. 요거를 한자로 바꾼 것도 수사야. 하나를 한자로 바꾸면 1, 2, 3 등등등.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것 첫째. 진짜 이거는 얘들아 순서를 나타낼 때 첫째, 둘째, 셋째야. 순서를 나타내지 않는 첫째는 수사가 아니야. 순서를 나타내지 않는 첫째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순서를 정해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려면 첫째,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야 돼. 둘째, 복습을 해야 돼. 셋째,
숙제를 잘해와야 돼. 이건 순서를 정해서 말해주는 거잖아. 그때는 수사야. 순서를 정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요럴 땐 수사 아니다. 어쩔 때냐면 아유 우리 첫째가 벌써 6학년이에요 할 때 첫째는 순서를 정해서 첫째 땡땡땡 둘째 땡땡땡 셋째 땡땡땡이 아니라 우리 집 맞이를 뜻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수사가 아니라 그때는 명사야. 맞이를 뜻하는.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순서를 나타내는 거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얘기할 때에 얘네들을 수사라고 합니다. 주의할 거는 선생님이 첫째, 둘째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수사야. 이렇게 붙여서 써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단어야. 근데 요거 있어. 첫 비슷한 걸로 번째. 요거는 수사 아니야. 선생님 여기 띄었지? 띄었다는 건 여기 얘도 하나의 단어, 얘도 하나의 단어란 소리야. 여기서는 이거는 관형사야. 뒤에 나오는. 이게 좀 어려운 심화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번째 얘가 바로 명사야. 의존하는. 요 세워주는 단위처럼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래서 요거는 수사 아닙니다. 수사 아니니까 이거 주의하고 이렇게 딱 붙여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만 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그건 수사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관형사로 갑니다. 주로 체온을 꾸며주는 얘를 꾸며주는 거라 그랬잖아. 관형사는 선생님이 항상 6개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외우고 있자 얘기를 해. 외우고 있어요. 왜냐면 편하거든. 이게 관형사인가 뭔가 따지지 않고. 체온을 꾸미는 자, 얘, 헌, 세, 모든, 온갖, 무슨 이 외에도 많지만 요런 거를 이 6개는 기본적으로 관형사. 자, 누구를 꾸며주나 볼까? 집에 있다고 치자. 옛집. 저건 내가 살던 옛집이야. 헌 집이야. 새 집이야. 모든 집들이 있다. 온갖 집들이 다 모여있네. 무슨 집? 집 아닐 것 같은데? 그럴 때. 얘네들이 전부 지금 선생님이 집을 넣었잖아. 즉 명사. 체온을 꾸며줘. 옛집, 헌집, 새집, 모든 집, 온갖 집, 무슨 집. 옛 남친, 헌 남친, 새 남친, 모든 남친, 온갖 남친, 무슨 남친 없다고! 주로 체온을 꾸며줍니다. 그 다음에 부사는 주로 있는 용언을 꾸며줘. 그러니까 만약에 뛰다가 있으면 어떻게 뛰는지. 자, 어떻게 뛸까 부사? 잘 뛰지. 그리고 또 뭐 무척. 뭐 빠르다로 해보면 무척 빠르지. 아주 빨라. 매우 빨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언을 주로 꾸며줍니다. 뭐 잘 남친, 무척 남친 그러지는 않잖아. 얘네들 무척 빠르다, 아주 빠르다 이렇게 뒤에 있는 용언을 꾸며줘. 그리고 또 부사 같지 않은 부사가 뭐가 있냐면 얘들아 흉내내는 말.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있잖아. 참새가 뭐 짹짹짹 지저귀인다 할 때 짹짹짹 그런 거 전부 부사야. 그리고 뭐 속도 우메우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 수돗물이 콸콸콸 넘친다. 강물이 어떻게 흐르지? 강물이 졸졸졸은 좀 가오 안 써잖아. 강물이 콸콸 그것도 좀 안 어울리지 않니? 강물은 어떻게 흐르지? 아니 뭘 파도라자. 파도가 철썩철썩 친다 할 때 철썩철썩 다 부사야. 그리고 또 문장에서 이어주는 말들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런 애들도 부사야. 자, 여기다 적어볼게. 반짝반짝 흉내내는 말 대표로 요거 적을게.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할 때 이런 거 흉내내는 말.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부사입니다. 만약 이런 것도 부사야. 자, 부사는 선생님이 주로 용언을 꾸민다 그랬잖아. 그래서 빠르다 한번 해볼게. 무척 빠르다. 근데 지네들끼리 또 꾸며. 아주 무척 빨라 그럴 수 있지. 좀 어색하니? 아주 잘. 그래. 아주 잘 달린다 할 때 아주는 잘을 꾸미고 잘은 달린다를 꾸며주지. 그래서 매우 잘 달린다 할 때도 이렇게 부사끼리도 꾸며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면 꾸며주는 애들 같은 팀인 관형사도 꾸며줘. 부사는 아주 헌 집 이렇게
매우 새 집.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관형사도 꾸며줘, 부사는. 그 다음에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애들도 있는데 걔는 문장 맨 앞에 와 대신. 만약 내가 나로라면 진짜 좋겠다 할 때 만약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 다음에 또 맨 앞에서 문장을 꾸며주는,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에는 이것도 있어. 과연. 과연 오늘 주원이가 남친이랑 헤어질까 말까 막 이런 거. 과연 이런 것도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야. 아무튼 정원이는 오늘 머리가 너무 예쁘다 할 때 아무튼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줘. 어쨌든 연서는 머리를 안 자르네 할 때 어쨌든 얘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만약 뭐 기필코 아무튼 어쨌든 그런 것들 결코 이런 애들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야. 자, 이것도 오늘 안 적어도 얘들아 이제 다음 시간에 수식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때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봐. 독립원 감탄을 나타내는 말 뭐가 있지요? 독립원에 속하는 감탄사 아 뜨거워 할 때 아 어머나 어머나 이게 누구야. 너희들 많이 쓴 헐. 요것도 감탄사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부름. 부름은 만약에 선생님이 시우야 그러고 부르면 그거는 감탄사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부름은 야 그러고 부르는 거 있지. 야 너 이거 다 했어? 뭐 그럴 때. 또는 어른이 저희 뭐 이복 여보 이복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 이런 부름을 뜻해. 시우야는 왜 감탄사가 아니냐면 시우 명사잖아. 이름. 야 그거는 조사거든. 그러니까 시우야라고 부르는 거는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와 조사가 합쳐진 두 개의 단어야. 자, 그 다음에 대답. 야 그러면 네, 응, 아니, 야 우리 밥 먹을래? 그럴 때 그래? 이런 것도 감탄사에 들어가. 감탄사는 얘들아 왜 독립원이냐면 얘네들은 독립돼 있어. 독립된 기능을 해. 독립된 기능이라 문장에서 위치도 좀 얘는 자유로운 편이야.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할까? 단풍이 예쁘다. 어머나 그럴 수도 있고 어머나 단풍이 예쁘다 그럴 수도 있고 단풍이 어머나 예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문장에서 좀 자유로운 게 감탄사 독립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준다 그랬잖아. 이것도 조사 배울 때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해드리겠지만요. 일단 시후가 또는 정원이 할 때 이가 얘는 문법적 관계라는 게 얘들아 얘가 붙으면 얘는 문법적으로 주어야. 정원이 가 하면 정원이라는 명사가 주어가 되지. 그 다음에 정원이에다가 선생님이 을이라는 조사를 붙으면 걔는 문법적으로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돼. 나는 정원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같은 정원인데 얘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문법적으로 얘가 붙으면 정원이라는 명사가 목적어가 돼.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의 이거는 정원이의 가방이야. 그러면 얘가 붙으면 또 정원이라는 명사가 관형어가 돼. 그렇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조사입니다. 뭐뭐의, 뭐뭐에서 얘는 자립할 수 없지. 그치? 자립할 수 없댄다.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다녀. 조금 더 정해줄 게 있네. 이가 어디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어디에 책상에 좀 잘 봐봐. 그 다음에 어디부터 뭐뭐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뭐 이다. 요거 조사거든요.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도 조사인데 얘는 봐봐. 조사는 선생님이 여기 쭉 줄친데 가볼게요. 조사는 불변어거든. 이가 을 이거 형태 변하지 않아. 근데 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얘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거든요. 서술어? 이거 풀이하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가 이다야. 서술어를 만들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또 정원 갖고 할게요. 선생님이 자꾸 정원이라고 부르래. 정원 명사지. 그래서 정원이가 그러면 걔는 주어가 돼. 정원이를 그러면 목적어가 돼. 정원이의 가방 하면 관형어가 돼. 정원이에서 이거는 어울리지 않고 정원이부터 나로까지 다 나와 할 수 있고 그럼 부사어가 돼. 걔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쟤는 정원이다 하면은 정원이라는 게 풀이만이 돼. 서술어가 돼. 저것은 정원이다. 저 여자는 정원이다. 그래서 얘는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라서 얘를 여기 화면에 나오나? 서술격 조사라고 하거든요. 서술격 조사. 서술어 자격을 주는 조사다 이런 뜻이야. 근데 선생님 왜 별표를 했냐면 얘는 가변어야. 쟤는 가변어야. 보이나? 서술격 조사? 보이는 것 같다? 왜 가변어야? 형태변은 정원이고 정원이니까 정원이어서 정원이다. 형태 변하지. 이다가 이고 이어서 이니까 이렇게 형태 변해. 다른 조사들은 전부 형태 변하지 않는데 얘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야. 그러니까 요 칸을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밑에 가변어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서술격 조사이다는 가변어다. 가변어를 아예 어떻게 외우냐면요. 형태가 변하는 애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변어다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넓다. 야, 이 방 넓다. 넓다. 아니야, 좁다. 이거 되게 하얗다, 노랗다, 빨갛다. 이거 전부 상태지. 성질이지요. 그 다음에 예쁘다. 맛있다. 이것도 상태나 성질. 멋있다. 이런 거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누구? 형용사. 자, 여기 형용사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얘는 가변어라는 뜻이다 얘들아. 가변어. 여기부터 다 쓰자. 그 다음에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하나씩 대보자. 나로. 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지금 하고 싶은 거. 날다. 날고 싶니? 날다. 동원이 뭐 하고 싶어? 먹다. 그래, 먹고 싶니? 그 예소. 걷다? 그래, 좋아. 걷다. 시오. 자다. 주원이. 뽀뽀하다 그래도 돼. 쓰다. 다음. 던지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써보자. 뭐가 나오나. 던지다. 다음. 윤서. 앉다. 앉다? 앉다라고 했지? 이렇게 앉는 거 아니면 이렇게 앉는 거? 뭐야? 서다 앉다. 그 다음에 누가 안 했지? 또 이쪽 줄? 예소. 선생님 안 들렸어. 뭐 한대? 섹시하다? 미안. 또 못 들었어. 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동사로 들어갖고 지금 자꾸 내가 잘못 들었나 했네. 희재. 열다. 문을 열다. 연서했니? 빡치다는 뭘까 얘들아? 그거는 움직임일까? 그거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 빡치다 움직임은 아니지? 화난다 뭐 이런 것처럼. 화난다. 그게 형용사일까? 화난다. 동사다. 화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품사. 근데 또 선생님이 정리해 줄 게 뭐가 있냐면, 자, 단어를 대상으로 한댔잖아. 그럼 단어는 뭐라고요? 단어의 정의는 뭘까?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여기서 단어란
우리가 국어에서 단어는 얘들아 자립할 수 있는 말이야. 홀로 설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보면 홀로 설 수 있는 거랬지 자립할 수 있는 게 단어야.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왜 띄었어? 자립하니까. 걔만의 공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었어. 다만 조사.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 그래서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특별히 단어로 인정해줬어. 얘는 특별 대우를 해줘. 단어가 원래 뜻이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어써 준다. 근데 조사는 자립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너는 특별히 단어로 인정해줄게. 왜요?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대신은 얘는 쉽게 분리가 돼. 쉽게 분리가 된다는 건 앞말에 딱 붙어 있잖아? 근데 붙어 있는데 얘를 쉽게 딱 띄어내도 앞말이 아무렇지도 않아. 쉽게 뚝 떨어놓고도 태연하게 자립할 수도 있고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떨어져 나가 조사는. 그래서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얘는 특별히 단어로 인정해 줬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적고 단어는 뭐라고요? 자립할 수 있는 말 에다가 좀 걸린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자립할 수 있는 말 에다가 조사를 염두에 둬야겠지. 조사를 뜻하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말과 뭐 다른 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그래도 좋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쉽게 분리되는 말, 즉 조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조사까지 포함시키면 이제 단어가 완성이 돼. 단어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자립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모든 단어는 어떻게 준다? 띄어써 준다. 그러나 조사는 자립할 수 없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쉽게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단어로 인정해 준다. 쉽게 분리된다는 게 이제 어떤 말인지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쉽게 분리된다? 구름이 예쁘다 할 때 구름이 조사 붙어 있지. 누구야? 이가 조사야. 얘를 떼보자. 구름 타격감 있니? 없어. 그냥 완벽해. 이가 없어도 구름 완벽하지? 근데 이거랑 선생님이 이거를 해볼게. 애들이 가끔 밥을 먹으니 배부르다 할 때 여기 구름이 얘는 이렇게 쉽게 분리가 돼도 구름이 멀쩡해. 근데 먹으니 할 때 이거 은희가 조사인가? 그러면서 애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어. 헷갈려 진짜로.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조사인가 아닌가. 그럴 때 조사는 쉽게 분리되는 게 특징이랬지. 그래서 쟤는 단어로 인정받았으니까 분리해보세요. 자, 배부르다. 이상하잖아. 얘 타격감 엄청 크지? 얘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 조사가 아니라 얘는 어미야. 얘는 어간이고. 그럴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쉽게 분리된다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어는 몇 품사? 두 품사. 품사란 다시 정리해보자. 품사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어를 뭐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떻게 했어?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놓은 것.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누구를? 단어를 뭐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어떤 애들끼리? 공통된 성질을 가진 아이들끼리 묶어놓은 갈래. 그게 품사야. 그러면 단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어란 뭐냐? 자립할 수 있는 말 에다가 자립할 수는 없지만 앞말과 쉽게 분리되는 성질을 가진 조사까지를 우리가 단어로 생각한다. 그래서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일정한 기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윤서 얘기해보자.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형태가 뭐? 변하냐? 안 변하느냐? 에 따라 가변어, 불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환이. 기준. 어떤 기능을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몇 가지?
5가지. 먼저 문장에서 주체 기능을 한다. 체언. 문장에서 맨 끝에서 서술어 기능을 한다. 용언. 남을 꾸며주는 기능이다. 수식언. 그 다음에 다른 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도와줘. 나타내줘. 관계언. 난 독립된 기능이야. 독립언. 그렇게 5가지입니다. 이번에 3번째 기준은 시우 뭐야? 3번째 기준. 의미. 의미. 의미에 따라서 몇 품사? 구품사. 구품사. 그 품사 9개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이다. 명사. 그걸 대신한다. 대명사. 수량이나 수를 뜻한다. 수사. 남을 꾸며주는 수식어의 2개의 품사. 주로 체언을 위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저 밑에 있는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 그 다음에 관계언을 나타내는 품사. 관계언의 조사. 독립어는 감탄사. 그 다음에 예소, 용언, 서술 기능을 하는 품사 2개. 형용사, 동사. 걔네들은 형태가 변하지 얘들아. 형용사는. 얘네들 형태 변한다. 넓다, 넓고, 넓으니 이렇게 문장에서 쓰일 때 넓다 기본형으로만 쓰이지 않지. 형태가 변하는 애들이 동사, 형용사고 얘네들이 문장에서 서술 기능을 해주지. 그래서 가변어라. 문장에서 형태가 자꾸 변하는 애들이라 얘네들은 사전에 형태 변하는 거 다 일일이 뜻을 써주지 않고 이렇게 기본형을 딱 정해서 사전에 실어줘. 기본형은 어떻게 정했을까? 기본형은 얘들아, 얘네들이 자꾸 형태 변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 볼까? 넓다. 형태 변형시켜 볼까 얘들아? 넓다. 이거 용언, 즉 형용사 동사는 가변어야. 자꾸 형태를 바꿔. 그래서 넓다. 요거 형태 바꿔보자. 넓고, 넓으니, 넓어서 이렇게 형태 변할 때 얘는 절대 안 변하네. 변하지 않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줄거놨잖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간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 변하는 부분을 미라고 해. 이거는 그냥 오늘 들어만 둬도 돼. 용언할 때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해 줄 건데, 이렇게 형태 변하는 애들은 자꾸 형태를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에다가 다라는 어미를 붙인 게 기본형이야. 요거를 기본형으로 만들어 놨어. 이거 뛰다 다 뛰고 뛰어서 뛰니까 막 이럴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뛰 어간에다가 다를 붙여서 기본형. 날고 나르니 날아서 할 때 변하지 않은 어간에다가 다를 붙여서 기본형. 이렇게 기본형만 사전에 뜻을 실어주지. 왜? 형태가 자꾸 변하니까 그 변하는 애들이 다 실어줄 순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이 있는 건 가변어고 동사, 형용사다. 나머지들은 뭐 기본형이고 뭐 형태 변하지 않는 애들이고. 서술어, 서술격 조사 이다. 얘도 가변어에 속한다. 형태가 변한다. 얘도 이고 이어서 이니까 이렇게 변하지. 자, 요런 경우는 어디에만 해당된다고요? 형태 변화는 가변어, 즉 용언, 동사, 형용사에서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어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필기해줘도 되더라. 구품사라, 여기 가장 많은 칸을 기준으로 하면은 구품사에 요거 제목까지 들어가면 10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10줄은 최소한 이렇게 줄을 그어야 되고, 좀 여유있게 하고 싶으면은 얘는 기준이니까 한 칸씩 잡는데 얘네는 2칸씩 잡아도 돼.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해서 18칸으로 다 해도 됩니다. 얘 다 적으려면 아마 칸이 많이 소요가 될 거야. 그러니까 2줄씩 잡으세요. 품사별로 2줄씩. 얘서 많이 보세요. 자, 우리 결석한 선주랑 희재도 왔네. 이거 보고 필기하세요. 화면 멈춰놓고 필기하세요. 자, 우리 영상 속에 보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 잠시 멈추고 문제 풀고 나서 다시 보세요. 문제 어디를 풀었냐면 우리 30.
32쪽부터 35쪽? 32부터 35쪽까지 풀고 나서 화면 다시 보세요. 자, 이제 답을 맞춰볼게, 우리. 32쪽, 나로부터 불러보자. 나로. 1번 해보세요. 5, 둘 다 맞지요? 1번은 1번도 5, 2번도 5. 2번, 요거 선생님 부를까? 아니야. 시우가 해보자. 채연은 미음. 미음. 용어는 미음. 두 번째 니은. 수식어는 기억. 기억. 관계형 리을. 리을 조사. 5 독립어는 디귿. 디귿 감탄사.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원이 3번 해보자. 채연 동사 형용사. 3번은 관형사 부사. 관형사 부사. 딱 기본이죠, 요게. 그 다음에 4번 수환이 해보자. 3번. 4번에 3번. 이게 왜 틀렸죠? 조사. 모든 단어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자립할 수 없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5번 형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것은 윤석 3번 높다. 얘만 가변어죠. 형태가 변하고 나머지들은 형태가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6번은 예속 4번 기억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들. 니은은 가변어들. 그래서 6번은 4번입니다. 7번 정원이 해보자. 문장에서 채연의 개수니까 한마디로 품사 뭐뭐뭐 고르라는 거지. 명사, 대명사, 수사 골라내라는 겁니다. 몇 개 나오셨어요? 4개. 누구누구지? 동그라미 해보자. 나, 빵, 동생, 라면 해서 채연은 4개입니다. 지금 나는 대명사, 빵, 동생, 라면 이건 명사지요. 그래서 채연은 4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희재 할 수 있겠어? 8번에 4번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해당된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5번 9번은 5번이지요. 9번에 뭐 다 납득되세요?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5번이 왜 틀렸냐면 디귿의 이 산은 누구와 호응을 해? 산을 꾸며주는 거야. 이 산. 그래서 얘들아 여기 이는 대명사가 아니라 산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야. 이 산, 저 산, 그 산 할 때 이, 그, 저 이거 관형사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수사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 요건 다시 나로가 5번 하나면 하나지 둘은 아니야 해서 하나 둘 거기 동그라미 해볼까요? 수사야. 우리 수사 요거 10번 영상 속 친구들 다 보세요. 하나씩 해보자. 10번에 1번 여기 조금 함정 문제긴 해. 함정이라기보단 어려운 문제야. 1번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여기서 수사는 하나 열 이건 수사야. 그 다음에 2번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기서 수사 아닌 애가 있거든. 수사도 있지만 어떤 게 수사일까? 여든. 그러면 3살 할 때 새는 왜 수사일까 아닐까? 띄었으니까 수사다? 아니다? 맞아.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하나 설명해 줄 게 있는데, 그냥 수사는 하나, 둘, 셋, 넷 이거야. 한 개, 두 개, 또는 한 명, 두 명, 여기에서 앞에 있는 애들은 수사인 척 하지만 사실은 걔네들은 관형사야. 관형사가 된단하지? 봐봐. 요거 선생님이 2개 구분해 줄게요. 사과, 하나, 와, 그 다음에 뭐 할까? 딸기, 셋, 이 있고, 사과, 한 개와 딸기, 세 톨이라고 하자. 세 알이라고 해야 되나? 세 톨. 이렇게 하자. 그럼 같은 뜻은 같잖아, 얘들아. 뜻은 같은데 여기서 사과 하나 요거는 수사야. 딸기 셋 요것도 수사야, 얘들아. 근데 사과 한 개는 한 띄고 개형사. 아까 혹시 세워주는 단위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세워주는 단위 요거 명사야. 의존명사. 이거 세워주는 단위
앞에 있는 요거 수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얘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가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수 관형사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를 꾸며주는 거야. 체형,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사과, 개는 개인데 몇 개? 한 개. 이렇게 꾸며주는 수 관형사야. 한마디로 말하면 관형사라는 뜻이야 이거야. 딸기 세 톨 할 때 그것에 수사 같지만 아니야. 몇 톨? 세 톨. 이렇게 세워주는 단위 앞에 나오는 수사인 것 같은 애들은 수 관형사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분법이 있어. 수사는 뒤에 이렇게 조사가 붙어. 조사가 붙을 수 있어. 근데 이 관형사는 여기 조사 붙을 수가 없어. 세워주는 단위랑 이 사이에 조사 한와 개, 뭐 한도 개, 한이 개 이렇게 붙을 수가 없지. 조사가 붙어 있으면 걔는 수사일 가능성이 아주 크고요. 조사 없이 뒤에 세워주는 단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걔는 관형사야. 그리고 됐어? 가정사 할 때 선생님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0번에 1번 하나를 조사가 붙었고 하나 그러면 얘는 수사. 열을 조사 붙었지 수사. 근데 3살 할 때 3살 할 때 세 뒤에 나이를 세워주는 단위가 있잖아. 1살, 2살, 3살 이렇게 살. 살은 명사고 앞에 이 수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관형사야. 수를 뜻하는 관형사. 그 다음에 여든까지 보자. 여든은 세워주는 단위가 없지요. 조사까지가 붙어있지. 그러면 걔는 수사. 그 다음에 3번 여기에 수사 있나 없나?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 요거 뭘까? 관형사야. 지금 말한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워주는 단위 사람이 왔지. 그럼 앞에 있는 한은 얘들아 거기다 밑줄 긋고 관형사 이렇게 쓰자. 그 다음에 4번에 수사 뭐 있어요? 첫째, 도라는 조사 있어. 둘째, 도라는 조사가 있어. 역시 수사. 그 다음에 5번 하나면 수사 하나, 둘은 둘 수사야. 그래서 수사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은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기억. 시우해보자. 기억? 형태. 니은? 수식어. 디귿? 조사. 잘하셨어요. 다음에 14번 해보자. 조언이 해보자. 해보세요. 계속. 맛있는 관형사? 관형사? 그리고 또 점심. 윤 선생님이 썼어.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자. 우리 진짜 그러자 오늘 얘들아. 힘들지? 이거 끝나면 맛있는 점심을 먹자. 먼저 얘들아 품사를 여기 보세요. 유시제도 품사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품사가 뭐냐면은 자립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워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문장이 나오고 품사를 분류하시오 또는 단어의 개수를 맞추시오 할 때는 일단 띄어쓰기별로 자르면 돼. 모든 단어는 자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별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로 걸러지지 않는 조사가 있지? 그럼 띄어쓰기별로 잘라. 순서를 꼭 지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찾아내면 돼. 여기 조사 있니? 없어. 여기 조사 있니? 이거 조사 아니야? 조사야 아니야? 조사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는 잘라보자. 잘랐어. 우리 완벽하지 않지? 얘 조사 아니구나. 쉽게 띄어내면 조사인데 얘를 떼어냈더니 맛이 점심 이거 완벽하지 않지? 그래서 얘는 조사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사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어떤 게 조사야? 그럼 얘를 떼어내볼게. 점심 괜찮지? 그럼 얘 조사 맞아. 자, 조사 잘라. 먹자. 여기 조사 있니? 자, 조사 아니야? 분리해보자. 우리 점심을 조사 떼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사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별로 자른다. 두 번째, 조사를 잘라낸다. 그러면 이게 단어의 개수야. 단어의 개수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제 단어의 개수가 나왔으니 품사
조사하면 돼. 얘 품사 뭘까요? 우리 대명사 맛있는 이거 아까 채연이죠 선생님. 점심을 꾸며주잖아요. 어떤 점심? 맛있는 점심. 채연 그 관형사가 아닙니다. 왜일까? 맛있는 아까 외웠어. 관형사 몇 개 외웠니? 예턴새 모든 온갖 무슨 걔네들은 형태 변하지 않는 애들이야. 새집 헌집 할 때 형태 변하지 않아? 얘는 기본형이 있는 애잖아. 맛있다, 맛있는, 맛있고, 맛있어서 이렇게 얘를 꾸며주고 있다고 무조건 관형사는 아니야. 그럼 뭘까? 맛있다. 기본형을 생각하면 돼요. 맛있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형태가 이렇게 변하는 애는 동사와 형용사밖에 없는데 맛있다가 움직임이니? 아니지. 그럼 형용사야. 자, 기본형이 있는 애들은 동사와 형용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 점심, 요거 품사 뭘까? 명사, 옳지. 요놈, 조사. 요거 기본형 있지요? 먹다.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야. 뭘까? 동사. 그래서 품사 나왔습니다. 14번에 대형명조동. 됐지요? 납득하셨어요? 이렇게 품사 문장을 주고 품사대로 쓰시오. 품사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1. 띄어쓰기는 다 돼 있어. 그러니까 띄어쓴 거대로 자른다. 그러면 단어는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없는 조사를, 숨어있는 조사를 잘라낸다. 그러면 끝이에요. 단어의 개수. 그리고 품사를 알아내되 조심할 거. 관형사 6개 선생님 왜 그랬지? 관형사 6개 외우자. 외우자. 뭐? 옛, 헌, 새, 모든, 온갖, 무슨 그렇게 6개는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이게 관형사인가? 뭔가 하지 않고 그게 자주 나오는 관형사야. 그러니까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15번 괄호 열쇠 1번 대명사.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오면서 명사. 옆에 3번으로 가로 관형사. 4번 형용사. 연결해서 5번 감탄사. 저쪽으로 가보자. 6번 세로 동사. 7번 수사. 잘하셨어요. 서술형 문제.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고 자신 있는 서술형이지? 1번 어떻게 쓰면 될까? 단어의 분류 기준을 적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단어들의 특성을 적는데 한 문장으로 나타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단어 분류의 기준을 적을 것 그거부터 채워나가면 돼. 단어의 분류 기준은 이렇게 시작하면 돼. 분류 기준을 적으랬으니까 단어의 분류 기준은 뭐예요? 형태이며 기억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니은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그러면 한 문장이고 조건을 다 갖췄죠? 다시 불러드릴게. 단어의 분류 기준은 형태이며 기억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니은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됐고요. 2번 목 안 아픈 친구 누가 있지? 예소 한번 해볼까? 예소. 기억은 뭐가 들어갈까? 체험? 기억? 줄 들어봐. 주체만 봤지 너. 기억은 문장에서 주체 역할이 아니야.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이야. 예소야. 앞에만 봤어 예소가. 그치?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은 뭐예요? 용언이야. 그 주체만 이렇게 뜨문뜨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 문장을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야 돼. 여기서 주체가 아니라 서술이 포인트야. 그 서술에다 너는 빨간 표시해놔야겠다. 그리고 예소야 끝까지 읽어 이렇게 써놓아야 돼. 거기다. 어떤 친구 그렇게 써놓더라. 만약에 시우가 뭘 실수했으면 시우야 정신 차려 끝까지 읽어야지 이렇게 오답에 써놓은 친구가 있더라고. 완전 귀여웠어. 자, 그래서 기억은 용언입니다. 용언. 니은은 예소야. 그럼 다 틀렸겠다. 아니야? 니은은 뭐라고 썼어? 다 틀렸지. 앞에가 틀렸으니까. 자, 기억은 용언. 니은 움직임을 뜻하는 동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디귿은 형용사. 그 다음에 리을 변하는.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하는지 아세요? 이거 같이 알아두자.
형태가 변한다는 국어에서 아니 활용한다 이런 말로도 나와.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형태가 변한다. 동사형용사. 그거는 동사형용사가 문장에서 활용할 때 이러고 나오면 활용하다니 형태가 변할 때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어. 는이라고 적혀있네. 형태가 그러니까 변화까지만 써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변화 삼을 또는 변한다 써야 되겠다. 뭐라고? 나로야? 아니 그치? 우리 나로가 엄청 꼼꼼해. 그리고 좋은 성격이 아주 완벽남이야. 그러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정답을 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리을은 뭘 써야 된다고? 형태가 변한다 쓰면 되겠지.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리을 그거 꼭 선생님이 강조해 줘야겠네. 다음번에도 변한다. 그거 잘 맞춰야 됩니다. 진짜 다 알는데 그거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지. 자, 3번 뭐라고 할까요? 준다, 어둡다, 짧다, 길다. 공통특성은 뭘까? 용언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조건에 맞추면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용언에 해당하며 공통된 특성은 뭐라고 적으면 좋아요? 문장에서 단어의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다. 바뀐다는 것이다. 뭐 다 좋습니다. 또는 문장에서 서술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맞겠지. 그치? 용언의 뜻이 서술어 기능을 하니까 서술 기능을 한다. 그것도 맞고요.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5가지를 분류할 수 있다. 근데 보기를 참고해서 쓰래. 그러면 참고해보자. 첫 번째, 수식어는 비슷하게 써야겠지. 문장에서 다른 말들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그 다음에 수서는 뭐 바뀌어도 되지. 독립어는 문장에서 독립된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관계어는 문장에서 다른 말들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용어는 문장에서 서술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뭐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쉬운 뭐 질문 있어? 없으세요? 다음에는 없네. 여기까지 고생하셨어요. 또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 나는 요거 틀렸는데 선생님 요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나는 다 맞았는데요. 쟤는 틀렸으니 쟤 저거 좀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건 없지? 없어? 정원이 몇 번? 9번. 9번. 선생님 아직 못 찾았어. 9번에 그 4번이 이산이라는 게 이의 역할이 그것도 선생님 관형사 얘기해 주세요. 아까 여기서 얘들아, 자 수사 같지만 관형사가 있었잖아. 이 관형사가 그 예턴세 모든 온갖 무슨 그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관형사인데 헷갈리는 관형사가 이거야. 바로 수사대 관형사. 그래서 너희들 이제 1학년 올라가면은 내신에서 품사 배울 때 이 기본 수사와 관형사 그런 게 다 익혀졌으면 완벽하게 됐을 때 알려줘 선생님이. 그렇지 않으면 애들 헷갈려거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오늘 배운 요거는 수사대 관형사 구별법이야. 근데 이 관형사가 수관형사지 예턴세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 자주 선생님들이 내는 것 중에 하나고, 또 관형사가 뭐가 있냐면, 자 관형사 같이 보이는 대명사. 요게 또 헷갈리는 것 중에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선생님이 관형사 배울 때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정원이가 질문을 했으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할까? 나의 친구야. 이게 있고, 똑같은 의미로 그 남자가 나의 친구야.
아니라 뭐 여기서 저 남자, 그 남자 다 해당하는데 여기서의 그가 할 때 그는 영어로 해볼까? 히지 얘들아. 얘는 대명사야. 근데 여기서 그 남자 할 때 여기 그는 히 남자니? 네. 그렇지 않지. 여기서는 남자를 꾸며주고 있어. 어떤 남자? 그 남자. 그래서 채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얘는 대명사란다. 관형사야. 얘는 대명사 히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대명사.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 주는 거야. 이게 나의 친구를 대신해서 해주는 건데 얘는 남자라는 걸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야. 또 비슷한 거 해볼게. 그 여자로 해볼까? 그 집. 그 집이 우리 집이야. 그곳이 그게 우리 집이야. 그게 우리 집이야. 야 저기 오다가 큰 집 봤거든. 그게 우리 집이야 할 때 이게 그 집 보고 뭘까요 그럼? 집을 꾸며주는 거야. 어떤 집? 그 집. 그래서 이거 관형사. 요거는 뭔가를 집을 대신해 주는 거지. 그게 우리 집이야. 요거 대명사. 사물을 대신해 주는. 이게 그게라는 건 사실은 얘들아 뭐가 줄어드는 말이냐면 그것이 우리 집이야. 그것이라는 게 해당하는 거라서 요건 대명사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 요거 수사와 관형사 구별하는 법, 대명사와 관형사 구별하는 법. 근데 선생님이 오늘 안 다룬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너들 기본 관형사가 뭔지나 알고 나서 이거 세세하게 다룰 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정원이가 질문한 이 산, 무척 높구나 할 때 이 뭘까? 산을 꾸며주고 있는 관형사야. 이 산, 저 산, 그 산 할 때 관형사입니다. 정원아 대답이 됐니? 네. 됐습니다. 또 질문? 시우. 선생님이 3번을 그러니까 삼 번? 못 쳤는데 3번 정답? 네. 그냥 3번 아니면 서술형 3번? 사수랑 서술형 3번. 그래 아까 거기서 시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자 밑줄 친 단어들은 조건에 그대로 맞춰서 처음에 시작하지.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어디에 해당해? 용언. 용언에 해당하며 공통된 특성은 형태가 변한다는 것이다. 또는 앞에 똑같아.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용언에 해당하며 공통된 특성은 서술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됐어요? 또 질문! 없니? 너희들 완벽하게 다 알아? 다음 주 복수 테스트에 뭐 나오는 줄 알아? 그 표. 그 선생님 아까 그려주던 표 있지? 너무 크다고. 그거 그냥 빈칸이야. 너무 큰데요, 쌤? 빈칸, 너무 큰데요? 표가 크다고? 네. 아니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빈칸을 딱 줘. 그럼 너희들이 형태, 기능, 의미, 가변어, 불변어, 가변어, 체험 쭉쭉쭉쭉 쓰고 예시도 비워놨고. 예시는 써놨어 선생님이. 첫 번째 테스트에 예시는 써놨으니까 예시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채워넣으면 됩니다. 표만 하고 끝나는 됐어. 거예요? 표만 있어요? 표만 있어. 네? 표만 있고 예시는 채워져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시험지에 표만 나와요. 표만 있는 게 문제의 끝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지. 역시 당연히 그리고 아니지. 그게 한 50점 정도 나오고 나머지 문제 1문제 나로야. 빙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그 표는 꼭 외우셔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 고사성어 그거 2주만